예,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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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이제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김광수 의원 네. 귀국했어요. 어떻게? 아니 귀국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예. 원래 오늘 오후에 들어올 그래. 예정으로 예. 알고 있었는데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이미 어제 들어왔다. 네. 오후에 아무도 몰랐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의혹이잖아요. 의혹. 예.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 본인은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SNS를 통해서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경찰이 이 무슨 상황이냐 설명을 했을 뿐이고 이건 아무 사안도 아니다. 예. 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고 이 억측과 오해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 조치할 수도 있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당당하면 오기로 한 날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어제 귀국한 건 사정이 있어서 하루 일찍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 이제 매체들의 기자들이 연락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내일 이제 경찰이 출석한다는 거죠. 경찰은 당시 상황이 거의 긴급 체포한 상황인데 예. 사실은 나중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레터링을 통해 밝혀지면서 일단은 미국으로 출국하게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면 참 궁금한 게 많고 며칠 동안 예. 해명할 게 참으로 많은데 거기다 보도를 의해서 나온 것들도 다 뭔가 이상하게 국민들은 느껴지는데 지금 잠적하고 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거는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네. 국민들에게 이 공인인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광수 의원이 내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다친 거는 그 흉기에 다친 거는 김광수 의원인데 그 당시 그 여성의 뭐 얼굴에 약간 멍자국 같은 것들이 보였고 예. 또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웃에서 주민이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중대한 상처가 난 건 김광수 의원이지만 실제 흉기를 먼저 꺼낸 것이 누군지 예. 그리고 그 여성의 그 얼굴에 난 멍이라든가 여성이 그때 출동한 경찰한테 도와달라, 뭐 살려달라 이런 얘기는 또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설사 부적절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일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일종의 데이트 폭력 같은 거라고 하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에서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네. 두 사람의 관계가 남녀 관계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지금 추측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김광수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지인인데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에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왔고 자살을 암시하는 상황이라 본인이 도와주러 갔다. 네. 자정이 넘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보좌관도 없이. 이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이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다면 자연히 국회의원이라는 게 드러났을 거예요. 본인의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해명한 그렇게 것은.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 경찰 조사에선 국회의원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를 모르고 직업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예. 그냥 이제 주소 정도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얘기하고 나중에 국회의원인 것은 병원에 갔는데 경찰이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김광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레터링이 떴다. 그때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초기에 네. 그때 이제 수갑 차고 간 거 아닙니까? 긴급 예. 체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 의혹이 또 추가 보도로 나왔어요. 병원 가서 10여 바늘을 꿰맸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이 상황을 무마하고 두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네. 조사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두 사람은 같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되면 경찰에게 저 여성분이 지금 자살의 위험이 있으니 좀 오늘 밤에 잘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 맞추기가 아니냐라는 또 정황이 추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오해나 억측은 더 커지는데 본인이 지금 연락을 안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빨리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예. 전후 이 상황을 다 예. 팩트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 대응을 하셔야죠. 지금 세간의 관심은 사실 이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이에요. 뭐 법적으로야 사실 그 대상이 아닐지언정 도덕적인 어떤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뭐 부적절한 관계로 보이는 여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 의원도 국회 내에서 저는 징계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김광수 의원의 경우에 만일 두 사람이 정말 부적절한 관계였고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데이트 폭력 같은 거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회법상의 그러니까 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분한 사유가 되고 당연히 예. 국회 내에서 윤리위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지 않을까. 그건 이제 국회 내에서의 문제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제 한반도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이분이 그게 뭐 외교부와 관련된 그런 상임위 사람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 과연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에 휘말리는 것이 적절하느냐부터 뭐 개인적인 그런 처신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국민의당도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좀 그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이런 그 뭐 폭력 사태까지 나오는 거는 여러모로 보나 그 국회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라는 데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아내가 있는 미국으로 가서 가정을 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미국으로 가고 연락을 뚝 끊어버리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이후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도 뭐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국회에서는 뭐 윤리위원회 회부돼가지고 뭐 침하면 의원직도 박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법률로 봤을 때는 이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간통죄는 아예 위헌이 나서 처벌은 하지 못하고요. 예. 이 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형사적인 처벌은 있을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런 거에서는 이제 형법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민법상으로 뭐 위자료 청구나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형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당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하죠. 지금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는 이게 이 남녀 관계는 어떻든 말씀하신 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팩트가 밝혀졌을 때 여기에 대한 국민정서법의 어떤 공분, 분노, 또 사회적 비난, 윤리적 비난을 감수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는 폭력이에요. 과연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는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은 이 부분을 좀 엄중하게 볼 거고 두 번째는 이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인데 거짓 해명을 하거나 혹은 처음에 내연관계 아니다, 억측이다, 예.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연관계면 본인이 그렇게 엎어놓은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예. 이건 이제 거짓 해명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정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역풍은 훨씬 커지겠죠. 근데 내연관계라는 거를 밝히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쉽지 않고 지금까지 이 유사한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만 이 본인이 내연관계다, 잘못했다, 뭐 실직구하고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예. 가장 최근이 이제 심학봉 의원 사태까지 이제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이제 국회에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웠지만 결국은 뭐 유야무야 이 사건은 덮이는데 본인들끼리 합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처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더 커지는 이유가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대목인데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내홍으로 힘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소속 의원이 또 엉뚱한 일이 하나 불거지면서 당의 이미지가 지금 그냥 대놓고 지지율은 꼴찌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이 상황에서 뭔가 지금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기를 소속 의원 39명밖에 안 되는 소속 의원 중에서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제보 조작 사건이 컸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김광수 의원은 아마 당내에서 이것을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에는 당의 상황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국회의원의 이제 품위 문제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관의 품위 문제입니다.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네요. 10일이면 평일이고 목요일이었어요. 그러고 밤이 아니고 대낮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점심시간 좀 지난 오후 시간인데 상가 엘리베이터 공공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여성이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40대 남성이 운동복 반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럼요. 물론 이제 제주도에서 지검장이 이 비슷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도해 있지만 그때는 야심한 시간이었어요. 뭐 술은 안 마셔서 그것도 이상했습니다만 유사한 사건인데 알고 보니 경찰이 출동을 했고 신고를 이제 듣고 잡고 보니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년 전 2015년에 비슷한 일을 한번 해서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된 것만 지금 두 번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받을 거냐 하는 것도 이제 궁금하고 네. 이분이 불행 중 다행인 거 하나는 근무 중이 아니라 비번이었던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도 낮술을 먹고 공공장소에서 여성 앞에서 일했다는 건 경찰관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 다문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경위에서 경사로 가면서 이번에는 또 뭐 경장이나 순경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 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적일 수 있다, 상습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사실 이 정도면 옷을 벗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혁신 통계연보가 발표됐는데 이 지난해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 징계받은 공무원이 3,000명이 넘어요. 지지난해보다 거의 500명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과거에는 금품수수나 향응이 많았는데 이것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의 효과가 이제 일부 예. 있나 보죠. 그 대신에 품위 손상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이 중에 파면 해임이 많습니다. 품위 손상에 의한 예. 물론 이제 금품수수나 향응이 더 중벌을 받긴 합니다만 이런 네. 면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국민들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일벌백계가 필요한 타이밍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 법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제 두 번째고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체포한 사항이니까 네. 어쨌든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연음란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중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건데 이건 좀 처벌이 약해요. 1년 이하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대개는 그 기질상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습벽을 갖고 있고 들킨 게 지금 두 번이지 더 많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랬겠죠. 뭐 예.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2015년에 이 공연음란이 똑같은 행위로 그때 이제 그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나를 해임하는 거는 당신은 소변을 보던 것이 좀 오해를 샀다라는 그런 해명이 통해서 예. 그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그냥 강등만 한 건데 이번에는 아마 뭐 파면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소청 심사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예. 그래서 2015년에는 구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구제를 받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요. 네. 네. 자, 경찰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수뇌부들 간에 아주 볼썽사나운 그 공방,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가운데 네. 이 싸움을 말리려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경찰청을 방문을 해서 지금 보시는 라이브 장면입니다. 수뇌부들 다 모였죠. 네, 예. 자리에 착석을 해서 자,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좀 지금 설명을 일단은 이철성 경찰청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의 좀 학명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는데. 네, 잠깐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때 저는 국민에게 사랑과 존중받는 인권경찰로 그도 태어나달라고 주문드렸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국의 엄중함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의례적인 그런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떤 부처는 장관 후보를 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와 동북아 예, 지금 뭐 계속 봤는데 어떤 상황이죠?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네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드리면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정권에서 이제 임명이 됐죠. 예. 그때도 이제 반대가 많았는데 강행이 됐죠. 근데 경찰 조직 내부에서 지난 겨울 내내 이제 있었던 탄핵 과정의 이제 촛불 집회, 촛불 시위에 대해서 이 청장이 좀 이제 폄훼성 발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5.18 광주, 우리가 택시 운전사가 요즘에 흥행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도 쓰지 말라. 이런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철성 청장이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장직을 수행하기에 온당하냐 이런 이제 내부의 반발과 마찰이 예. 오히려 조직 내 일종의 갈등으로 지금 튀어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인 김부겸 장관이 어찌 보면 경찰 조직의 최고 직속 그럼요. 상관이란 예. 말입니다. 그렇죠. 주무부처. 그래서 아까 앵커들께서 이제 말리려고 갔다. 말리려 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경고성 방문이다. 또 자막에 예.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말려야 될 입장도 아니고 경고를 해야 될 입장도 아니고
이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관이, 현장 경찰관이 그렇죠. 아까 뭐 바지를 내리는 공연음란을 했다는 것도 국민들에겐 충격적인데 그럼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불안해 있지 않습니까? 금사재기가 지금 또 유행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직까지 이렇게 내부가 불안하면 국민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은 어쨌든 봉합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지만 이 문제를 누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조치할 것이냐 이걸 빨리 판단해서 경찰 조직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이 국민 불안을 좀 없애는 쪽으로 움직여지지 않겠는가 하는 근데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근데 정말 저렇게 장관이 가서 네.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뭔가 좀 잡힐까라는 좀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확실한 뭔가를 내려야지 이렇게 장관이 가서 말 몇 마디 하면서 뭐 약간 봉합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더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과거에는 이런 장면을 보통 훈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현장 방문을 해서 이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임 장관이 자, 국민 불안을 좀 우리가 다독이기 위해서 경찰이 공직에 엄정하게 해야 한다. 지금 아까 표현도 잠깐 귀에 들어오는 건 사랑과 봉사, 경찰이 해야 되는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예. 잘하자.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예. 훈시를 가지고 지금 봉합될 수 있는 상황인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조남을 보면은 이 강인철 중앙경찰 학교장 등 네. 내부에서 다 실명으로 지금 이철성 청장을 타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가면 장관의 인사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을 좋은 말로 다독여서 청장이. 있던 갈등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봉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사실 그렇죠. 펼쳐졌어요.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저 장관의 방문은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사태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요? 오히려 좀 더 지나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당연히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제고 임기가 있지만 그래도 경찰청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유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임된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유임에 대한 반발도 좀 이번 이 네 분의 그렇죠. 갈등의 일조를 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유임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좀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청와대라든가 행안부 장관이 편했을 텐데 유임을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봉합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분에서 일어나는 이 반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갈등이라기보다는 반발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유임에 대한 반발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청장을 바꾸겠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러면 좀 누르는 상황으로 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경찰청장의 좀 경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